사람이 혼자 살지 않고 부부가 되어 둘이 살고 자식을 낳아 서너시 살고 마을을 이루어 100명이 살며 나아가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어 여럿이 우리지어 사는 이유는 각자 사는 것보다 이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공동체라 부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단어에는 같이 살아서 이롭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은 둘 이상만 있어도 서로의 이해관계를 놓고 경쟁하며 다투게 됩니다. 마치 상대방이 없어진다면 내가 이익을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크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를 가족이라 해서 따로 살던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며 부부가 됩니다. 개별적인 것이 합쳐져서 가정을 이루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상 결혼하고 나면 다툼을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 상대방의 부모도 돌봐줘야 하고 또 자식을 낳게 되면 양육의 책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족 공동체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부 관계가 있고, 둘째로 부모 관계가 있고, 셋째로 자식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배우자가 있고, 위로는 나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가 있고, 아래로는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잘 맺지 못하면 가정의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목해질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부부지간이 행복해야 합니다. 부부는 완전히 낯선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해서 되는 것이다.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나열하면 수백 가지 다른 점이 있어 다른 것을 오히려 정상으로 봐야 합니다. 부부가 되기 전 따로 살 때에는 서로 남남이라 다른 점이 있더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같든 취미가 같은 나와 비슷한 점을 한 가지만 발견해도 서로 호감이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이 살아보면 같은 점이 10가지가 있더라도 다른 점을 1만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남이었을 땐 다른 점이 있어도 당연했는데 부부가 되니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가 자라온 환경을 보면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라 합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처지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인정과 이해가 있어야 부부가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이용해 덕을 보려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구를 사귈 땐 의리만 보고 동업할 때에는 신용을 보는데 결혼할 때에는 10가지, 20가지를 낱낱이 따지니 온갖 군데에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덕 보려는 마음으로 결혼했다가 살아보니 덕 볼 게 없다 싶고 더 나아가면 점점 손해를 본다 싶고 그러다 믿지는 장사는 하기 싫으니 같이 살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에게 덕 보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오히려 도와주려 하는 마음을 내면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를 모셔야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생전 본 적 없는 사람이 부모가 되고 시누이, 시동생이라 하면서 형제가 되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남편이 필요하다 하면 남편의 부모와 남편의 형제를 내 부모와 형제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뗄 수 없는 천륜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내가 내 남편만 가져가려 한다면 부모 자식 관계를 끊으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소중하다면 내 배우자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여기까지 성장하게 만들어준 그 공로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친부모든 시부모든 친부모에게는 나를 있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시부모는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감사하니 은혜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 형편이 되면 은혜를 갚으면 좋고
못 갚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은 내가 일방적으로 낳은 것이지 협의하고 허락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돌봐 주어야 합니다. 이 책임은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어 0세에서 3세까지는 품에 안고 내 자신보다 우선하며 극진히 돌봐 주어야 하고 4살부터 14살까지 자아가 형성될 무렵에는 아이가 따라 배우기를 하며 흉내를 내는 시기라 부모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15살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연습을 하는 시기라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홀로 서기를 잘할 수 있도록 너무 도와주지 말고 지켜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와주게 되면 오히려 자립에 방해가 됩니다. 20살이 넘어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고 정을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관계들을 잘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이 집안일을 안 해 다툼이 됩니다. 그냥 자네가 해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1년 동안 주말 부부로 있다가 집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사 일을 잘 돕겠다 약속을 했으면서 잘 지키지 않아서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도 똑같은 일로 싸우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자가 그냥 하면 되지 뭘 걱정합니까? 자기가 하겠다 마음 먹고 하면 힘이 좀 들 뿐이지. 자기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남편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러면 아이한테도 좋은데 남편에게 집안일 왜 안 하냐며 싸우면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남편도 스트레스 받고 아이한테도 안 좋을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그게 좋은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자가 집안일 해야 한다. 스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안 하겠다는데 달리 방법이 있냐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한쪽 길로 가면 남편도 집안일 해야 한다며 악착같이 싸움을 시작해 모두가 괴로워지는 길이 있고 반대쪽 극단으로 가면 안녕히 계세요. 이혼을 하고 다시는 안 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키워야 하고 집안일도 어차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쪽 극단을 시도해 볼 상황이 아니라면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골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혼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는 방법을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냥 자기가 가사일하면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집안일도 분담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일로 기분 나빠할 거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든가 결혼하더라도 애를 낳지는 말든가 했어야지. 애를 낳기로 결정했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애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스님은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아기의 관점에서는 집안일을 엄마가 하든 아빠가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안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기의 입장도 고려해 준다면 엄마는 적어도 3살까지는 불안해하거나 짜증내거나 미워하면 안 되고 아빠도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엄마를 위해서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집안일 좀 해달라 부탁도 하지 않을 필요는 없으나 안 해준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속으로는 그냥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채로 이야기해서 조금이라도 해주면 그거대로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한국 남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로는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에게 부엌 일을 시키지 않는 문화가 있어 남자들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부엌 일을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아들은 시키지 않으려 하니 모순이라 남자들은 을의 가사노동을 해보지 않았으니 할 줄을 모르고 할 줄 모르니까 하기 싫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가 가사노동을
같이 해야 한다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아들, 딸 구별 말고 동일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자들이 결혼한다고 남자 고를 때 인물 보고, 직업 보고, 재산 보고 골랐지 집안일 잘하는지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을 거라. 이제 와서 자신의 업을 바꿀 수는 없고 아들부터 잘 가르치면 됩니다. 아무튼 남편이 일부러 약속을 안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카르마 때문에 그렇다 이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신경질 내지 말고 약속했지 않냐며 따지려 들지 말고 설거지 해주면 잠자리 해준다 보상을 걸든지 꾀를 내고 지혜를 내어서 위트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잔소리 많은 아빠가 싫어 조용한 남자랑 결혼했더니 고민입니다. 욕심을 부린 과보를 받으라. 친정 아빠가 말씀이 많으시고 술만 마시면 잔소리가 더 많아지는 분이라 그런지 저는 말이 없고 조용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남자아이 둘을 낳고 보니 집안이 너무 말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닮았는지 자라면서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아이들에게 서운한 점이 많아지고 이제 21살이 된 큰아들은 아빠와는 대면대면하며 같이 밥도 안 먹고 말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가정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래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아빠와 큰아들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가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성추행한 것도 아닌데 스님이 볼 땐 아무 문제가 없는 애를 아빠랑 대화가 좀 없다는 것 가지고 문제로 만들면 안 됩니다. 또 아무 문제가 없는 집안인 것을 자기 욕심으로 문제 삼아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빠와 대화를 잘하면 좋지만 이미 성인인데 안 해도 그만이고 밥 먹으라 했을 때 먹으면 좋지만 안 먹으면 또 그만입니다. 이왕지사 가족끼리 웃으면서 아기자기하고 재미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면 3대가 복을 지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수준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집안은 즐거워야 한다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 그 정도 복으로는 그렇게 못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가 말이 많아서 싫었다 하더라도 남편하고 재미나게 살려면 말 많고 다정한 남자를 골랐어야 하는데 굳이 욕심내어 조용한 남자를 골랐으니 그 과보를 받아 아버지는 말이 많아서 싫고 남편은 말이 없어서 싫고 자식도 말이 없어져서 싫게 된 거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려 하면서 가족들한테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둘째로 지금 내 수준의 복에는 남편이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간섭하지 말고 지내면 됩니다. 자식을 낳아 서너시 살고 마을을 이루어 100명이 살며 나아가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어 여럿이 우리지어 사는 이유는 각자 사는 것보다 이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공동체라 부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단어에는 같이 살아서 이롭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은 둘 이상만 있어도 서로의 이해관계를 놓고 경쟁하며 다투게 됩니다. 마치 상대방이 없어진다면 내가 이익을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크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를 가족이라 해서 따로 살던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며 부부가 됩니다. 개별적인 것이 합쳐져서 가정을 이루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상 결혼하고 나면 다툼을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 상대방의 부모도 돌봐줘야 하고 또 자식을 낳게 되면 양육의 책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족 공동체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부 관계가 있고 둘째로 부모 관계가 있고 셋째로 자식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배우자가 있고 위로는 나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가 있고 아래로는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잘 맺지 못하면 가정의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목해질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부부지간이 행복해야 합니다. 부부는 완전히 낯선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해서 되는 것이라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취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나열하면 수백 가지 다른 점이 있어 다른 것을 오히려 정상으로 봐야 합니다. 부부가 되기 전 따로 살 때에는 서로 남남이라 다른 점이 있더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같든 취미가 같은 나와 비슷한 점을 한 가지만 발견해도 서로 호감이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이 살아보면 같은 점이 10가지가 있더라도 다른 점을 1만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남이었을 땐 다른 점이 있어도 당연했는데 부부가 되니 갑자기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가 자라온 환경을 보면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해라 합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처지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인정과 이해가 있어야 부부가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이용해 덕을 보려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구를 사귈 땐 의리만 보고 동업할 때에는 신용을 보는데 결혼할 때에는 10가지, 20가지를 낱낱이 따지니 온갖 군데에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덕 보려는 마음으로 결혼했다가 살아보니 덕 볼 게 없다 싶고 더 나아가면 점점 손해를 본다 싶고 그러다 믿지는 장사는 하기 싫으니 같이 살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화목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에게 덕 보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오히려 도와주려 하는 마음을 내면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를 모셔야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생전 본 적 없는 사람이 부모가 되고 시누이, 시동생이라 하면서 형제가 되니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남편이 필요하다 하면 남편의 부모와 남편의 형제를 내 부모와 형제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뗄 수 없는 천륜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내가 내 남편만 가져가려 한다면 부모 자식 관계를 끊으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소중하다면 내 배우자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여기까지 성장하게 만들어준 그 공로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친부모든 시부모든 친부모에게는 나를 있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시부모는 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감사하니 은혜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 형편이 되면 은혜를 갚으면 좋고 못 갚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은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은 내가 일방적으로 낳은 것이지 협의하고 허락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돌봐 주어야 합니다. 이 책임은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어 0세에서 3세까지는 품에 안고 내 자신보다 우선하며 극진히 돌봐 주어야 하고 4살부터 14살까지 자아가 형성될 무렵에는 아이가 따라 배우기를 하며 흉내를 내는 시기라 부모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15살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연습을 하는 시기라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홀로 서기를 잘할 수 있도록 너무 도와주지 말고 지켜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와주게 되면 오히려 자립에 방해가 됩니다. 20살이 넘어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고 정을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관계들을 잘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이 집안일을 안 해 다툼이 됩니다. 그냥 자네가 해라.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1년 동안 주말 부부로 있다가 집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사 일을 잘 돕겠다 약속을 했으면서 잘 지키지 않아서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도 똑같은 일로 싸우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자가 그냥 하면 되지 뭘 걱정합니까? 자기가 하겠다 마음 먹고 하면 힘이 좀 들 뿐이지. 자기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남편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러면 아이한테도 좋은데 남편에게 집안일 왜 안 하냐며 싸우면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남편도 스트레스 받고 아이한테도 안 좋을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그게 좋은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자가 집안일 해야 한다. 스님이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안 하겠다는데 달리 방법이 있냐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한쪽 길로 가면 남편도 집안일 해야 한다며 악착같이 싸움을 시작해 모두가 괴로워지는 길이 있고 반대쪽 극단으로 가면 안녕히 계세요. 이혼을 하고 다시는 안 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키워야 하고 집안일도 어차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쪽 극단을 시도해 볼 상황이 아니라면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골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혼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는 방법을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냥 자기가 가사일하면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집안일도 분담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일로 기분 나빠할 거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든가 결혼하더라도 애를 낳지는 말든가 했어야지. 애를 낳기로 결정했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애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스님은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아기의 관점에서는 집안일을 엄마가 하든 아빠가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안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기의 입장도 고려해 준다면 엄마는 적어도 3살까지는 불안해하거나 짜증내거나 미워하면 안 되고 아빠도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엄마를 위해서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집안일 좀 해달라 부탁도 하지 않을 필요는 없으나 안 해준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속으로는 그냥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채로 이야기해서 조금이라도 해주면 그거대로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한국 남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로는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에게 부엌 일을 시키지 않는 문화가 있어 남자들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부엌 일을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아들은 시키지 않으려 하니 모순이라 남자들은 을의 가사노동을 해보지 않았으니 할 줄을 모르고 할 줄 모르니까 하기 싫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가 가사노동을 같이 해야 한다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아들, 딸 구별 말고 동일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자들이 결혼한다고 남자 고를 때 인물 보고 직업 보고 재산 보고 골랐지 집안일 잘하는지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을 거라 이제 와서 자신의 업을 바꿀 수는 없고 아들부터 잘 가르치면 됩니다. 아무튼 남편이 일부러 약속을 안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카르마 때문에 그렇다 이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신경질 내지 말고 약속했지 않냐며 따지려 들지 말고 설거지 해주면 잠자리 해준다 보상을 걸든지 꾀를 내고 지혜를 내어서 위트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잔소리 많은 아빠가 싫어 조용한 남자랑 결혼했더니 고민입니다. 욕심을 부린 과보를 받으라. 친정 아빠가 말씀이 많으시고 술만 마시면 잔소리가 더 많아지는 분이라 그런지 저는 말이 없고 조용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남자아이 둘을 낳고 보니 집안이 너무 말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닮았는지 자라면서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아이들에게 서운한 점이 많아지고 이제 21살이 된 큰아들은 아빠와는 대면대면하며 같이 밥도 안 먹고 말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가정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래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아빠와 큰아들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가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성추행한 것도 아닌데 스님이 볼 땐 아무 문제가 없는 애를 아빠랑 대화가 좀 없다는 것 가지고 문제아로 만들면 안 됩니다. 또 아무 문제가 없는 집안인 것을 자기 욕심으로 문제 삼아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빠와 대화를 잘하면 좋지만 이미 성인인데 안 해도 그만이고 밥 먹으라 했을 때 먹으면 좋지만 안 먹으면 또 그만입니다. 이왕지사 가족끼리 웃으면서 아기자기하고 재미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면 3대가 복을 지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수준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집안은 즐거워야 한다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 그 정도 복으로는 그렇게 못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가 말이 많아서 싫었다 하더라도 남편하고 재미나게 살려면 말 많고 다정한 남자를 골랐어야 하는데 굳이 욕심내어 조용한 남자를 골랐으니 그 과보를 받아 아버지는 말이 많아서 싫고 남편은 말이 없어서 싫고 자식도 말이 없어져서 싫게 된 거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려 하면서 가족들한테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둘째로 지금 내 수준의 복에는 남편이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간섭하지 말고 지내면 됩니다.